안녕하세요. 건기업 문제집으로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기초외부 생리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인체를 앞뒤로 나누는 면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정답은 관상면이라고 불리는 전두면이라고 하는데요. 자, 사람을 나누는 면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앞뒤로, 그러니까 왕관을 쓴 요 위치에서 딱 반 잘라보는 걸 전두면, 그러니까 관상면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평면, 횡단면이 있는데요. 요거는 가로로 인체의 위아래를 나누는 것을 횡단, 수평면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정중면과 시상면이 있는데요. 그 위치는 비슷하지만 정중면은 여기 사람 머리에서 딱 반으로 나누어지는 좌우를 뜻하고요. 시상면은 거기에 평행하게 자유로운 위치에서 이렇게 좌우로 나눌 수 있는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해설이랑 같이 보시면요. 시상면하고 정중면은 이제 비슷하게 좌우로 나눠주는 면과 그 다음에 수평면과 횡단면은 위아래로 나눠주는 가로면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2번, 관절 운동에서 관절의 각도가 작아지는 움직임은 돼 있는데요. 하나씩 보면, 자, 외전은 내 몸에서 멀어지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팔을 몸통에 붙이고 있다가 올리게 되면 그게 외전이고, 내전은 다시 몸통으로 가까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 올렸던 팔을 다시 안으로 붙여오는 걸 뜻합니다. 그 다음 신전은 각이 증가하는 것 돼 있는데 말 그대로 굽혔던 팔을 펴는 걸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회전은 장축을 축으로 해서 도는 것, 그러니까 팔을 이렇게 빙빙 돌렸을 때를 뜻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굴곡이 팔을 굽혔을 때 여기 각이 작아지는 움직임을 뜻하기 때문에 정답을 5번으로 고를 수 있습니다. 자, 위에 문제를 응용해서 한 번 더 나왔네요. 정중면, 그러니까 사람의 딱 중간면이라고 했죠. 여기에서 멀어지는 것 돼 있는데 몸통에서 팔이 펴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굴곡은 팔이 굽혀지는 것, 그 다음에 신전은 굽혔던 팔을 피는 것, 그 다음 내전은 멀어졌던 팔이 몸통으로 가까워지는 것, 그 다음 외전이 정중면에서 멀어지도록 팔이 바깥쪽으로 나가는 것을 뜻하기 때문에 정답을 4번으로 고를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회내가 뭐냐면요. 회전을 안으로 한다는 뜻인데 예를 들면 손바닥을 바닥으로, 그러니까 안쪽으로 돌리게 되면 회내, 손바닥을 바깥쪽으로 보이게 돌리면 회외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페이지 18쪽입니다. 인체의 체계 분류 1번, 악관절은 근육과 인대로 둘러싸여 있으며 다양한 운동이 가능하도록 구성되어져 있다. 이 악관절을 구성하는 뼈에 해당하는 것은 되어져 있는데 악관절은 우리 이제 턱을 생각해 주시면 되는데요. 이제 사전적인 의미로는 이제 하악골과 두개골을 이어주는 관절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이 이렇게 해골이 있는데요. 죄송합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대충 이렇게 생겼겠죠. 그래서, 자, 우리가 측면에 있는 게 이제 측두골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래쪽 턱을 이제 하악이라고 하는데, 두개골을 이어주는 턱 악관절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악관절은 이 부분이기 때문에 정답을 측두골, 하악골이라고 선택할 수가 있고, 상악골은 말 그대로 한자 생각해 주시면 돼요. 위쪽이니까 여기가 이제 상악골. 협골은 다른 말로 뭐냐면 광대뼈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렇게 눈 바로 밑에 이렇게 있기 때문에 악관절과 관련이 없습니다.
뼈에 대한 기능으로 올바른 것은 돼 있는데 바로 보기를 볼게요. 골수에서 혈구를 생성한다. 이런 거죠. 우리가 뼈가 이렇게 있으면 좀 잔인한 얘기지만 뼈를 반으로 잘라보면 여기 중간에 구멍이 뚫려져 있고 안에 부드러운 조직이 차여져 있는데 그거를 골수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골수 안에는 적혈구, 백혈구, 혈소판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혈구 생성이 맞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내부장기 보호는 예를 들어서 우리 갈비뼈 생각해 주시면 돼요. 이렇게 갈비뼈가 있으면 안에 있는 심장과 폐를 보호해 주기 때문에 내부장기의 보호도 맞습니다. 무기질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미네랄을 생각해 주시면 되는데 가장 큰 예로는 칼슘이 있기 때문에 이것 또한 정답으로 볼 수가 있고요. 신체를 지지해 준다 되는데 말 그대로 뼈대를 이야기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이타이타이 병이라고 나중에 보실 텐데 골연화증이라고 해서 뼈가 말랑말랑해지는 병이 있어요. 거기에 걸린 사람들이 보면은 이제 걷지도 못하시고 자세가 항상 구부정하시답니다. 그래서 가부터 라까지 정답으로 체크할 수 있기 때문에 5번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3번. 근육의 분류와 종류로 알맞은 것은 되어져 있는데 일단 정답은 횡문근, 불수익은 심장근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볼게요. 일단 근육에서 보시면 우리가 세 가지 타입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는 심근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골격. 그 다음에 여기는 내장근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근육의 모양들이 각각 다릅니다. 내장근은 이제 평활근이라고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골격근은 이렇게 딱 가로로 다 보이기 때문에 횡문근이라고 이야기하고 이제 심근은 제가 알기로는 이제 평활근하고 횡문근하고 이렇게 섞여 있다고 알고 있는데 이제 살짝 횡문근에 더 가까운 것 같습니다. 근육의 종류에 따라서 정의하고 있는 속성들이 다릅니다. 수익근은 뭐냐면 이제 스스로 우리가 조절할 수 있는 근육이에요. 근데 불수익근은 우리가 조절할 수 없는 근육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자동으로 움직인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골격근이 수익근에 해당이 되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팔을 폈다 오므렸다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건 횡문근 덕분인데 횡문근의 가장 큰 특징은 수축과 이완에 능통하고 수익근이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대로 움직일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불수익근. 불수익근이라고 해서 얘네가 움직이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라 이제 스스로 움직이기 때문에 따로 우리가 조절할 수 없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가장 큰 예가 심근과 내장근이 있는데 심근은 말 그대로 심장을 뜻하고요. 그 다음에 심장은 수축과 이완을 반복해야 되기 때문에 횡문근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내장근은 이제 평활근이라고 해서 이제 민문이라고도 얘기하는데 아까 그림 보셔서 알겠지만 이렇게 막 뚜렷한 가로선은 없어요. 그런데 이 친구의 가장 큰 장점은 규칙적이고 지속적인 움직임에 강합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말 그대로 우리 소화계 기관들이 예를 들 수 있겠죠?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위가 알아서 이렇게 운동을 해주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내장근의 평활근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만약에 오답을 하나씩 고치면 여기가 만약에 골격근이라고 치면 요거는 수익근, 요거는 그 횡문근, 그 다음에 또 막 골격근, 수익근 요거까진 맞았는데 요것도 횡문근으로 고쳐주면 되고 그 다음에 얘나 똑같이 그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 부분 잘 이해 안 되시면 앞에 설명에 한 번 더 갔다 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4번. 호흡을 할 때 흉부와 복부를 나누는 근육으로 옳은 것은 돼 있는데 복부는 우리 바로 배에 있고요. 그 다음에 상완근 팔에 있고 승모근도 이제 어깨 쪽에 있죠. 그 다음에 흉부는 또 내나 가슴에 있는데 지금 여기서 물어보는 건 가슴이랑 배를 나눌 수 있는 근육이 있는데 바로 횡격막을 예를 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폐가 이렇게 있으면 폐는 일정한 압력을 유지하기 때문에 다른 기관들과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갈비뼈 옆으로 늑간근이 있고 그 다음에 복부와 나눌 수 있도록 이 중간에 이렇게 횡격막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숨을 쉬게 되면 흡기 시에는 횡격막이 내려가고 그 다음에 숨을 내뱉는 호기 시에는 횡격막이 올라갑니다. 5번. 갑상선 호르몬이 혈액으로 과다 방출되어 나타나는 갑상선 기능 항진증에 대한 증상으로 해당되는 것은? 일단 정답부터 체크할게요. 이번에 빈맥이 나타난다 돼 있는데 빈맥이 왜 나타나냐면 갑상선 기능 항진증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이렇게 목에 보면 나비 모양으로 갑상선이 있어요. 여기 갑상선의 기능이 항진되면 갑상선 호르몬이 많이 나오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교감신경을 활달하게 하는 에피네프린이라는 게 방출되게 되고 그렇게 되면 심장의 수축력은 증가하고 말초혈관은 좁아지기 때문에 빈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답으로 나온 친구들은 갑상선 기능 저하증으로 볼 수 있는데요. 여기 풀이를 보시면 그레이브스와 바제도 병이 대표적이다 돼 있는데 어떤 사람이 이게 서로 다른 병인 줄 아시는데 그게 아니라 그레이브스는 그 영국의 어떤 의사가 발명했고 이것도 바제도도 이것도 의사 이름이에요. 그래서 이 의사들이 둘 다 발견하고 자기 이름을 이렇게 붙였는데 어쨌든 이 두 개 다 갑상선 기능 항진증을 뜻하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교감신경이 갑상선 호르몬이 많이 나오면서 분출되기 때문에 식욕이 증가하고 그 다음에 체중은 감소하며 안구가 돌출되고 빈맥이나 변비 또는 설사를 나타내는 것이 특징적입니다. 그 다음에 항진증이 있잖아요. 근데 보면은 이제 저하증도 있어요.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크레틴 병이라고 해서 우리가 선천적으로 생겨나는 갑상선 기능 저하증인데 왜소하고 지능장애를 보이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 다음에 하시모토 갑상선염이라고 해서 자가 항체에 의해 갑상선이 파괴되는 병도 있습니다. 6번. 내분비선에서 분비되는 화학물질로서 특정한 기간에만 작용하며 인체의 항상성을 유지하는 데 기여하는 물질은? 정답은 5번의 호르몬을 선택할 수가 있고요. 그 네프론이라는 게 뭐냐면 이제 소변을 생성하는 신장의 미세 구조를 말하고 그다음에 송가체는 이제 뇌에 있는 친구인데 멜라토닌과 생체 리듬을 조절합니다. 그 다음에 신경원은 신경세포와 뉴런을 뜻하고 그 다음에 이러한 신경원들이 모여서 신경절이 됩니다. 뭐 예를 들면 이런 거겠죠. 우리가 호르몬 중에서 옥시토신하고 프로락틴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성분들이 임신을 했을 때 유즙을 생산하는 거는 프로락틴이 와서 이렇게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유즙이 나가도록 하는 건 옥시토신 이렇게 하게 돼요. 그래서 각자의 할 일이 있고 그러한 것들이 인간의 항상성을 유지하게 해주는 걸 호르몬이라고 합니다. 7번. 소화기는 각종 소화액과 효소의 작용에 의해 섭취된 음식물을 소화하는 곳으로 입과 항문에 이르는 9m의 기관으로 구성되어져 있죠. 이 중에서 소화기관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정답은 3번 비장입니다. 자, 일단 소화기계 경로를 보시면요. 자, 구강으로 음식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인두를 지나 식도를 지나 우리 위로 오게 되죠. 그 다음 위에서 12지장, 그 다음에 공장, 회장, 10공회를 지나서 여기 맹장을 지나서 결장을 따라 그 다음 X장, 결장, 직장, 항문으로 통하게 됩니다. 그럼 비장은 어디에 있냐면요. 비장은 이제 위 옆에 위치한 우리 몸의 기관인데 이 친구가 하는 일은 소화기관의 일이 아니라
우리가 적혈구라고 하는 건 100일 정도 지나게 되면 이제 파괴가 되면서 빌리루빈이 돼요. 그것을 처리하는 곳이고, 또는 백혈구가 이제 쌓은 세균들에 대해서 또 처리하는 곳이기 때문에 면역계통하고도 관련이 있습니다. 8번. 우상복부, 횡격막 아래쪽에 위치하며 갈비뼈의 보호를 받는 신체 내부 기관은 돼 있는데 정답은 1번 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복부를 이렇게 4등분 했을 때 여기가 이제 좌쪽이고요. 그 다음 여기가 오른쪽이에요. 그래서 또 여기 상하로 나누었을 때는 여기가 위쪽이죠. 그래서 우상복부에 있으며 갈비뼈에 보호가 되어져 있는 건 여기 빨간색 귀여운 간이고요. 그 다음에 1번에 정답을 체크를 했는데 2번에 있는 심장은 여기 중앙선에서 살짝 좌측으로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위는 여기 좌상복부에 있고요. 그 다음에 췌장은 거기 아래쪽 여기 위 뒤쪽에 있고 그 다음에 폐는 우리 심장과 같이 갈비뼈의 보호를 받고 있죠. 그래서 복부에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상복부에 위치한 장기는 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소화액을 분비하는 소화기관으로서 호르몬을 분비하는 내분비 기관의 2가지 기능을 하는 것은 되어져 있는데 정답은 5번 췌장입니다. 이제 나머지 장기들은 호르몬을 분비하는 일은 잘 하지 않는데요. 여기 보면 이제 여기 위 바로 밑에 췌장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자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췌장에서는 탄수화물과 단백질, 지방을 소화할 수 있는 효소를 분비함으로써 우리 몸의 소화를 돕고요. 그 다음에 제일 또 크게 하는 것은 내분비계 기관으로서 역할인데 인슐린과 글루카곤을 분비합니다. 글루카곤은 몸속에 혈당을 올리는 일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인슐린은 몸속의 혈당을 저하시키는 일을 합니다. 그래서 소화뿐만 아니라 혈당을 조절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정답을 췌장으로 고를 수 있습니다. 10번. 소화기 중에서 소장은 소화 운동을 하면서 영양분을 흡수한다. 영양분을 흡수하는 곳은 어디인가 돼 있는데 정답은 4번으로 소장 안에 보면 이렇게 육모가 있고 여기로 이제 음식물이 지나가면서 영양분을 흡수하게 됩니다. 그럼 이제 나머지 설명들은 뭐냐면 결장띠는 뭐냐면 우리가 맹장에서부터 여기 직장까지 장을 두르고 있는 커다란 대장을 결장띠라고 하고 그 다음에 결장 팽기는 이렇게 결장이 이렇게 보면은 모양이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이렇게 부풀어 오른 부분을 결장 팽기. 그 다음 복막수는 대장에 이렇게 붙어 있는 지방들이 있는데 잎사귀처럼 생겼대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복막수라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장간막이라고 하는 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위랑 간이랑 소장 대장이 뭔가 이렇게 한 곳에 있는 것 같지만 그렇지가 않대요. 그것들을 각각의 작은 복막들로 나눈 걸 장간막이라고 합니다. 페이지 20쪽입니다. 혈액의 성분과 기능에 관한 설명으로 올바른 것은 1번의 백혈구가 혈액의 응고에 관여한다 되어 있는데 이거는 혈소판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 다음에 적혈구는 가스 교환과 산과 염기 조절에 관여한다 되어 있는데 이것을 정답으로 볼 수 있고 가스 교환을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이제 헤모글로빈이라는 친구가 산소를 운반하는 일을 하기 때문에 이와 관련지어서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혈소판이 면역과 식균 작용을 하는 것은 아니고 백혈구의 역할입니다. 그 다음에 혈구는 45, 혈장을 55로 고쳐주시면 되고 혈장 단백질 중 혈액 응고에 관여하는 것은 알부민이 아니라 피브릴로겐 이며 알부민은 간에 저장되어 있는 친구로 삼투압을 조절합니다.
12번. 심장에 산소와 영양을 공급해주는 혈관은 해설 말 그대로 심장벽을 따라 다니면서 가스 교환을 하면서 산소와 영양분을 준다 돼 있는데, 폐동맥은 이제 우심실에서 들어가는 혈관, 그 다음에 대동맥은 이제 우리가 혈관으로 체순환을 하기 위해서 지나치는 곳이고, 요골은 우리 손목 쪽에, 그 다음에 상완은 우리 팔꿈치 쪽에 있는 동맥을 뜻합니다. 그래서 이제 관상동맥이 이렇게 사람이 뭘 이제 씌워진 것처럼 이렇게 심장을 따라서 벽에 붙어 있는 친구들, 그리고 아까 본 것처럼 심장에 산소와 영양분을 주는 혈관이기 때문에 정답을 1번으로 고를 수 있습니다. 13번. 사람의 혈액은 혈장과 혈구, 혈소판 등으로 구성되어져 있다. 이 중에서 혈소판의 기능은 되는데, 혈소판은 1차 지혈을 도와주는 친구로 혈액 응고와 관련이 있습니다. 노폐물을 운반하는 건 혈장이고요. 그 다음에 산소 운반과 산염기 조절은 적혈구, 그 다음에 식균 작용은 백혈구로 볼 수 있습니다. 자, 관련된 문제가 계속 나오네요. 균을 잡아먹는 식균 작용은 백혈구가 합니다. 그 다음에 산염기와 산소를 운반하는 건 적혈구, 응고 과정은 혈소판, 혈색소는 적혈구의 단백질로 산소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 다음 혈장은 노폐물을 운반합니다. 15번. 대뇌와 척수 사이에 위치하며 대뇌를 도와 자세나 근육의 평형을 유지하는 곳 되어져 있는데, 일단 정답은 3번 소뇌이고요. 일단 1번 관뇌는요, 우리가 대뇌와 소뇌 사이에 있는 이 시상 부분입니다. 우리가 시상하부 이야기 많이 들어봤죠. 그래서 이 부분에서 자율신경계와 그 다음에 체온과 혈당을 조절할 수 있는 중추로 관뇌는 여기에 위치하고, 이제 교뇌가 다리 교자를 써서 이 부분인데, 소뇌와 대뇌 사이에서 정보를 전달한다. 그 다음에 연수는 좀 더 아래쪽 순뇌라고 해서 생명 유지의 기본이 되는 호흡과 심장, 혈관의 운동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중뇌가 이게 간뇌랑 교뇌 요 사이에 있는데요. 대뇌 바로 아래쪽에 붙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주로 시각이랑 청각에 좀 예민하게 반응을 하는데 자세 유지나 무의식적인 운동에 관여를 합니다. 그리고 소뇌는 아까 본 것처럼 대뇌와 촉수 사이에 있고 대뇌를 도와서 균형을 맞추는 걸 역할로 하고 있습니다. 16번. 부교감 신경의 생리현상에 해당하는 것은 되어 있는데, 우리가 부교감 신경은 이제 휴식 상태라고 이야기하는 스트레스가 없는 편안한 상황에서 활동하는 자율신경계입니다. 그래서 동공이 축소하고 소화기계가 운동이 촉진되며 혈관이 이완되고 심박출량이 감소하는 것을 뜻하기 때문에 정답을 5번. 그에 이어서 21쪽 17번 교감신경은 우리 몸이 위험할 때 빨리 대처할 수 있는 자율신경계입니다. 그래서 아까 휴식의 부교감신경과는 다르게 땀 분비가 많아지고요. 그 다음에 혈관이 수축되고, 그 다음에 장운동이 감소하고 눈물 분비가 억제되며 동공이 확대가 됩니다. 18번. 여성의 생식기는 천여막을 기준으로 해서 내 생식기와 외 생식기로 나누어진다. 이 중에서 내 생식기에 해당하는 것은 되는데, 일단 정답은 난관을 고를 수 있고요. 그래서 여기 자궁이 있으면 여기 천여막이 있을 때 이 안쪽을 내 생식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난소, 난관, 그 다음에 자궁, 그 다음에 질을 내 생식기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바깥쪽에 있는 외신경선은 바르톨린선이라고 해서 여기 이제 구멍이 뚫려져 있는데 윤활렉을 내뿜는 곳이 있고요. 그 다음에 유방은 우리 가슴이죠. 그 다음에 음핵은 남성의 기두에 해당하는 부분, 질 입구 바깥쪽을 보호하고 있는 질전정이 있습니다.
피부 조직에 관한 설명으로 안 맞은 것은 돼 있는데 우리가 피부가 보면 이렇게 세 개의 층으로 되어져 있죠. 그래서 여기 표피, 그 다음에 진피, 그 다음에 피하 지방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를 베꼈을 때 나오는 각질이 있는 곳은 표피고요. 그 다음에 칼에 베었을 때 피가 나오거나 통증이 있는 곳은 진피. 그리고 피하 조직은 심할 경우에는 이렇게 살이 움푹 파였을 때 노란색으로 이렇게 오돌토돌하게 지방이 보이는 부분이 있습니다. 일단 1번에 보면 베어도 출혈이 없고 아프지 않다 되어 있는데 이거는 표피에 대한 설명이고요. 그 다음에 피부 가장 바깥쪽에 있다. 표피. 그 다음에 지방이 침착되는 정도는 연령과 성별에 관계없이가 아니라 상관이 있습니다. 보통은 여성이 남성보다 많다고 하죠. 그리고 피하 조직은 지방세포로 채워져 있으며 느슨한 결합 조직으로 구성되어져 있는 게 맞고, 그 다음에 피하 지방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성이 좀 더 많습니다. 20번. 갈로 안에 들어갈 말로 연결된 것은? 소아는 성인에 비해 중이염에 대한 감염률이 높은데 그 이유는 유스타키오관이 성인에 비해 짧고 넓고 곧기 때문이죠. 자, 이제 이 부분을 유스타키오관이라고 하는데요. 뭐 사실 별 차이 없는 것 같지만, 자, 보시면 아동이 조금 더 짧고, 그 다음에 조금 더 넓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이렇게 각도가 또 생기는데 각도 없이 바로 곧기 때문에 여기서 중이염이 많이 발생한다는 뜻입니다. 기초외부 생리의 마지막 문제입니다. 혈액 성분 중 산소와 이산화탄소를 운반하는 기능이 있는 곳은? 아까 저희가 풀었던 문제를 다시 한 번 더 보게 되었네요. 그래서 산소와 이산화탄소를 운반하는 기능이 있는 건 적혈구입니다. 백혈구는 식균 작용, 그러니까 균을 잡아먹는 일을 하고요. 혈소판은 응고와 관련되어 있고, 글로불린과 알부민은 혈장인데, 글로불린은 이제 면역 항체를 만들 수 있는 기능, 그 다음에 알부민은 몸의 삼투압을 조절한다고 했습니다. 네, 설명이 많이 부족할 수도 있는데요. 네, 그래도 이렇게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좋은 하루 보내세요.